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발언 수위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방전에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드는 건 배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후보들뿐만이 아닌 여당 내부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키워준 윤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해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의 우세 흐름이 이어지자 이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의 공방전을 살펴보면 모든 후보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국민은 지금 여기서 누가 배신자인가를 두고 당신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배신은 국민을 배신했다가 아니고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 당을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권이 국민 여론은 제쳐두고 배신자 논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신자냐 아니냐가 아닌 누가 더 큰 배신을 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한동훈은 검사형님인 윤석열을 배신한 것이고 대통령인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한 사람을 배신한 한동훈보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배신이 훨씬 크다는 거죠. 이들이 배신자 논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비판의 화살은 윤 대통령에게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닌 김건희 여사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총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의 배신과 정치 입문이 김 여사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대통령의 돌출행동과 오락가락 국정에 김 여사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면, 박근혜의 최순실과 윤석열의 김건희 역할이 비슷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실의 이상한 해명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김 여사 측근인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지시했지만 내가 깜빡 잊어버려 돌려주지 못했다는 해명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문제이지만 사실이어도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 1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착오로 반납하지 못했다는 유 행정관의 주장이 이 설명에 배치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지적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상황을 깜빡이라는 말 하나로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 깜빡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어떻게 현직에 남아있는 것이 가능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7월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긴 기간 동안을 깜빡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논란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얘기가 나올 정도인 만큼 어떤 경로로든 접했을 게 분명합니다. 현직에 있다는 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 김 여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불쑥 내놓는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다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디올백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깜빡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둘 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정부가 국민을 배신한 것으로서 배신자 논쟁을 할 거라면 국민이 정부 측에 물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후보라는 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이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감이라는 것 또한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만 6차례 꾸린 집권여당은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지킨 총선 성적표를 받아놓고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전당대회 최대 화두가 된 것은 아무리 봐도 그만큼 국민이 이미 절박하지 않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쇄신하겠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더니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냐는 겁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국민이 이들에게 물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특히 지금 후보나 여당이나 모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이 당신들한테 묻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충성한다는 말 자체가 난센스이지만
대통령의 충성이 용인되는 경우는 정말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허용될까 말까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압도적인 부정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게 잘 보이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심판 또는 탄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런 자들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의 윤 대통령에 충성해 나라를 박살을 내버릴 게 뻔한 일이니까요.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탄핵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불신하고 최상병,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의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 현재 약 14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했다며 5만 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와서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개혁 입법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심지어 쌀값 20만 원을 주겠다 공언한 것을 믿고 전국 각 농협에서 6만 1,000원씩의 벼 한 가마당 다 했지만 안 지켜지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이 효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에 대해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해서 대통령 경호처에 전화라는 게 나왔다. 이건 중요한 것이라며 그 전화가 경호처라고 밝혀졌지만 어디에 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 전화를 JTBC가 보도하니 또 하루는 없앴다가 다음 날 복원했다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국민의 의혹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지금 보면 난장판으로 콩가루 집안된 것이라며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도 한 후보의 파일을 가지고 있고 한 후보도 윤 대통령의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것이라며 아직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악어와 악어새처럼 일정 기간 공존하다가 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40만 명 돌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 정부는 아직도 현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부 실패 또는 국민적 신뢰 상실이라는 징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과거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회 청원인 만큼 그 무게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 배신자 논쟁이 스스로 괴멸적 타격을 입히는 꼴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듣기 싫고 부당한 주장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싶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행동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신이라면 국민이 당신들에게 물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